안녕하세요, 여러분. 친한 지인이나 가족, 친구들에게 자신의 물건을 선물할 때나 그냥 버리기에는 물건의 상태가 좋아서 물건을 나눔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이 4가지 물건들에 관해서는 선물을 하는 것을 주의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당부드립니다. 또한 받게 되면 내 재물운과 건강운이 꽉 막혀버리게 될 수 있는 물건 4가지를 준비하였으니 중고거래에서 물건을 구매하시거나 주위 사람에게서 무료로 나눔 받으실 때에는 이 물건들은 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건 중에서는 나를 금전운이 따르는 길로 안내해주고 재물이 잘 들어오도록 기운을 정화시켜주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알려드리는 이런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된다면 자신의 앞으로 들어오게 될 모든 돈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라져버린 좋은 재물운은 다시 얻을 수 없고 텅텅 빈 그릇에 처음부터 다시 채워야 하며 앞으로 들어올 돈도 싹 사라지게 된 것이니 주의 깊게 들어주셔서 물건을 그냥 줘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또한 이처럼 어떤 물건에는 재물운 뿐만이 아니라 나의 다른 좋은 기운들이 깃들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위는 나의 기운을 사라지게 만들기도 하지만 어떤 물건에는 다른 사람의 애군이 담겨 있어 그 물건을 받게 된다면 나의 모든 운기가 막히고 일이 잘 풀리지 않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물건을 주거나 받지 않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자세하게 영상을 준비하였으니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주지 말아야 할 물건과 받지 말아야 할 물건들에 대해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주지 말아야 할 물건 첫 번째는 시계입니다. 시계는 나의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시간을 주는 것은 나의 수명을 줄이는 것과 연관될 수 있어 불길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 문화에서는 시계 주기가 장례식을 치르다와 발음이 비슷해 불길하게 여겨집니다. 또한 사용하던 시계를 선물하는 것은 관계의 끝을 의미할 수 있으며 이는 연인이나 친구 사이에 특히 피해야 할 선물로 간주됩니다. 시계를 선물하는 것은 종종 시간을 함께 보낸다는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그 반대로 시간이 흐르는 것, 즉 끝을 의미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물론 새 시계를 선물하는 것은 괜찮지만 내가 아끼고 오랜 시간 함께했던 시계를 선물하는 것은 위와 같은 이유로 신중하게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 어떤 시계를 선물해야 하는지와 우리 집에 절대로 시계를 두면 안 되는 위치에 대해서는 영상을 따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화면 우측 상단에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 영상을 모두 시청하신 뒤에 해당 영상을 시청하시면 시계를 이용한 돈복 넘치는 풍수 인테리어에 적용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지 말아야 할 물건 두 번째는 지갑입니다. 혹시 사용하던 지갑을 누군가에게 준 적이 있으신가요? 지갑을 선물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재물운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갑은 단순히 돈을 보관하는 용도가 아닌 재물운을 상징하는 중요한 물건입니다. 지갑을 사용하면서 축적된 나의 재물운이 그 지갑에 깃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재물운은 지갑을 소유한 사람의 노력과 운이 결합되어 형성된 것입니다. 지갑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자신의 재물운을 그 사람에게 통째로 넘겨주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자신의 재물운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고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의 재물운을 잃어버리고 본인의 재물운을 다시 처음부터 쌓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즉, 자신이 사용하던 지갑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면 자신의 재물운을 담는 그릇은 텅 비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재물운이 줄어들고 다시 재물운을 쌓아나가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이는 자신을 재정적인 불안정과 어려움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갑을 주거나 파는 행위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며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빈 지갑을 주는 것은 재물운이 비어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빈 지갑은 재물운이 없는 상태를 상징하며 이는 받는 사람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갑을 선물할 때는 반드시 약간의 돈을 넣어서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자신의 재물운이 완전하게 상대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갑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빈 지갑을 주지 않고 약간의 돈을 넣어서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신의 모든 재물운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금액만큼만 이동하여 재물운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즉, 지폐나 동전을 조금 넣어 지갑을 선물하면 재물운이 완전히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일부만 이동하게 됩니다. 이는 지갑을 주는 사람의 재물운을 유지하고 받는 사람의 기분도 좋아지는 방법입니다. 주지 말아야 할 물건 세 번째는 거울입니다. 거울은 에너지를 반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증대시키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에너지도 동일하게 반사할 수 있습니다. 선물로 거울을 주는 것은 상대방의 에너지 흐름을 왜곡시킬 수 있으며 부정적인 에너지가 반사되어 주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혹시 거울이 깨지면 7년 동안 불운이 따른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깨진 거울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내뿜으며 깨진 부분이 날카로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거울을 선물했는데 상대방이 거울을 깨뜨리면 그 불운이 선물한 사람에게도 돌아올 수 있습니다. 또한 서양 문화권에서는 거울이 영혼을 빨아들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거울을 선물하면 상대방의 영적 에너지가 불안정해질 수 있으며 이는 주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내가 사용하던 거울에는 나의 영혼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용하던 거울은 선물하거나 판매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거울은 풍수에서 특정한 위치에 배치되어야 긍정적인 효과를 냅니다. 잘못된 위치에 놓인 거울은 집안의 에너지 흐름을 방해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울이 현관문을 향해 있으면 좋은 기운이 들어오자마자 반사되어 나가버릴 수 있습니다. 선물로 받은 사람이 이러한 풍수원칙을 모른 채 거울을 잘못 배치할 경우 거울을 선물로 준 사람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이 향하게 됩니다. 주지 말아야 할 물건 네 번째는 모자입니다. 모자는 나의 명예운을 상징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에게는 명예가 중요해집니다. 명예가 따르면 자연스레 주위의 사람도 따르게 되고 대인관계가 활발해져 좋은 기운들이 함께 섞이게 됩니다. 자신의 이러한 명예를 상징하는 모자를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것은 자신의 명예를 상대방에게 주는 것과 같습니다. 평생에 걸쳐 쌓아왔던 나의 좋은 명예운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 가운데 금전운보다 명예운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떤 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주의해야 할 물건도 달라질 것입니다. 모든 물건을 조심하는 것보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운들을 상징하고 해당 기운을 포함하고 있는 물건을 선물하거나 버릴 때 주의하시는 용도로 활용하신다면 일상생활에서 풍수를 적용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사용하던 물건 중에서 다른 사람에게 건네게 되면 자신의 재물운이나 명예운, 건강운 등이 꽉 막히고 또 다른 기운들도 헝클어지는 물건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물건들을 참고하셔서 다른 사람에게 해당 물건을 건넬 때에 신중하게 행동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신의 운을 잘 간직해서 더 높고 커다란 운을 만드는 것이 풍수입니다. 따라서 이 물건들을 참고하셔서 다른 사람에게 나눌 때는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자신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 물건은 더욱 소유자의 기운이 깃들어 있어 나누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으면 안 되는 물건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물건은 고유의 에너지, 즉 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는 물건의 사용 목적이나 이전 소유자의 에너지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물건을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안 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받을 때 그 물건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함께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물건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 물건을 받은 사람의 삶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받으면 안 되는 물건 5가지를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빈병입니다. 빈병은 빈곤과 결핍을 상징합니다. 이는 재물운이 비어 있거나 앞으로의 삶이 가난해질 수 있다는 부정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빈병을 받게 되면 빈곤과 결핍이 나에게로 옮겨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누군가 사용하던 빈병을 받게 된다면 무언가 채워진 상태로 받아야 합니다. 추가로 활용하자면 다른 사람에게 빈병을 주게 되었을 때도 무엇이든 채워진 상태로 주는 것이 좋겠죠. 받으면 안 되는 물건 2번째는 선인장입니다. 예시를 선인장으로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뾰족한 식물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선인장과 같은 뾰족한 식물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으며 키울 때 주의하여야 하는 식물 중에도 선인장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화면 우측 상단에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 영상을 모두 시청하신 후에 해당 영상도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른 사람에게 식물을 받거나 구매할 때는 작은 관엽식물이나 꽃화분을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작은 관엽식물을 작은 탁상이나 창가에 놓으면 재물운을 끌어모으게 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받으면 안 되는 물건 3번째는 사이즈가 맞지 않는 의류입니다. 맞지 않는 옷을 받으면 불편함과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에게 맞지 않는 환경이나 금전적으로 부족한 상황을 의미하며 심리적으로도 자신감을 저하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집안에는 반드시 쓸모가 있는 물건들로 채우는 것이 중요하며 이처럼 맞지 않는 옷은 자신을 가난하게 만드는 환경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항상 자신에게 맞는 사이즈의 옷을 입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너무 작거나 큰 옷은 자신의 여러 기운들의 균형과 조화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가정의 화목과 개인의 운을 지키기 위해 특정 물건은 함부로 주거나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받으면 안 되는 물건 마지막 4번째는 손수건입니다. 손수건은 주로 눈물을 닦거나 흘린 무언가를 닦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또는 손을 씻고 나서 손에 있는 물기를 닦는 용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손수건은 슬픔이나 부정적인 것을 포함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게 된다면 상대방의 슬픔과 고난 등을 넘겨받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 포장된 새 것의 손수건을 받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오래되어 낡았거나 혹은 낡지는 않아서 버리기 아까운 상태라 하여도 손수건은 받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면 안 되는 물건 4가지와 다른 사람에게 주면 안 되는 물건 4가지도 알게 되셨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해 주시면 다음에 올라오는 정확하고 효과적인 풍수 비법들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에 나온 물건들은 절대로 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빈병에는 무언가를 채워서 받고 지갑에는 잃어도 되는 소소한 금액을 채워서 주는 등 안 좋은 기운을 주거나 받는 것을 피하는 방법도 알려드렸으니 해당 영상을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자신의 좋은 기운을 유지하고 강화하며 대운이 오는 시기를 앞당기시는데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운을 잘 간직하고 나눠줄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지혜는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자신의 운을 지키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반이 되므로 물건을 사고 나눔하고 나눔받을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정확하고 유익한 풍수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